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5일 오후 6시입니다. 2016년 4월에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석 차이로 제2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이 선거에서 진 새누리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을 해버린 겁니다. 즉 친박근혜 그리고 비박이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반대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반박이 돼버렸는데 박근혜 반대 세력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때 선거가 잘못되었으면은 친박근혜 세력이 당권을 잡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권을 잡도록 했으면은 아마 분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세력이 이정현 씨를 당대표로 만들었지만은 이게 근거가, 그러니까 입지가 약해가지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른바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사태가 만약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합니다. 즉 앞으로 사실상 탄핵선은 아니지만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한 10석만 보태면은 대통령 탄핵 소추도 가능한 이 막강한 야당 세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맞서가지고 국민의힘이 단결해야 되는데 그게 틈이 생겨버리면은 예컨대입니다. 한동훈파 또는 윤석열파 등등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은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발표한다는 대국민 담화가 매우 중요하고 총리 인선, 특히 비서실장 인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이 역사적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증거는 증거고 지금부터 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과거와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신속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대응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치는 전쟁과 같은 게 타이밍입니다. 속도입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다른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전광석화와 같은 타이밍, 결단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면은 잘못되었을 때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늦게 결정을 하면은 그게 잘못되면 끝난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속전속결로 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선이 끝난 지 이제 5일이 지났는데도 직접 국민들에게 나서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계속 간접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총선 후 첫 주례 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면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에도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11일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관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간접 화법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여당이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 쇄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때 총선 관련 발언을 한다면 따로 담화 등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한 총리와 함께 사의를 밝힌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급 후임 인선을 윤 대통령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선 후 5일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소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자가 질문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발언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부하들 앞에서 편하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말겠다는 것이죠. 자칫 국민들을 아래사람 취급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가량 하락해가지고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2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은 32.6%입니다. 그 일주일 전보다 4.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3주차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일주일 사이에 4.1%포인트가 올라가지고 63.6%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뒤 점점점 떨어졌는데 특히 선거가 끝난 뒤 12일에는 28.2%까지 밀렸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수치. 기존 가장 낮은 수치는 2022년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준석 밀어내기로 국힘당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28.7%였는데 그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러 안철수 의원을 국정 운영의 적, 또 그의 추종자들은 나경원을 반윤 우두머리라고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격전을 치른 뒤 다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저격병으로 알려진 장해찬 씨는 낙선했고 나경원, 공격수 장제원 씨는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다 당선이 되었다. 이게 민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보수층 지지율은 8.6%포인트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도층과 진보층의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큽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긍정평가가 9.6%포인트나 떨어졌답니다. 이거 적신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얼음판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조갑제 TV 동영상 댓글에 이런 거를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윤석열은 앞으로 이기고 뒤로 지는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람은 성격과 목소리가 제일 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성격이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윤석열의 오만 불통 무능 이미지가 만들어낸 총선 결과를 무시하는 태도가 오래가면은 정말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하는 행동이 정치인의 행동, 대중 정치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저 행동은 검사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의 행동을 그냥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고 만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혹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틀어놓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윤석열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와 불만,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받아서 대응하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와는 다른 차원의 쓰나미가 닥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